첫 번째 키워드 매달 50만 원입니다. 자, 2달 전에 서울 서희초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뒤늦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2년 전 사건인데 의정부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 이 중에 이제 고 이영순 교사가 학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보냈던 사실이 이것도 뒤늦게 밝혀졌어요. 왜 선생님은 8번에 걸쳐서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보내야 했을까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청이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영순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은 게 맞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에 베인 그 학생이 학교 안전공제로부터 2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았습니다. 학부모께서 군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였던 것으로 급기야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서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서 치료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게 학생이 방금 전에 다쳤다고 했는데 다쳤던 게 2016년입니다. 그때 치료비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3년이 지나서 2019년에도 월급 때마다 매달 50만 원씩을 보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무리한 요구잖아요.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2가지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학부모의 지속된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는 학교 측의 어떤 대응, 반응과 관련된 부분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건은 2016년에 났고 이미 이제 치료와 관련된 보상은 이루어졌는데 그 아이는 졸업을 했고 그 교사는 군복무를 간 상황에서도 교사는 이 학부모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교사를 만남을 이제 종용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라고 연락이 계속 하고 있고요. 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돈을 또 요구한 이제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이 교사의 아버지에 의하면 군대 간 아들이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 전화를 안 오게 하던가, 뭐 돈을 주던가, 예. 치료비를 주던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이렇게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조차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용했다면 네. 이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걸 빨리 처리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학부모는 이제 400만 원을 이제 받았을 텐데 이후에도 뭐 2차 수술을 언급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도 좀 지나친 보상 요구를 한다면 이거는 어떤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 보상 요구가 적절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은 이제 뭐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이 다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실제로 여기에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 행위에 책임이 있는 거는 사실상 아니잖아요. 예. 이런 사고가 있는 거를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학교 안전공제회에다 가입을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그 거거든요. 공제회에서 보상금이 지급이 됐다는 두 거잖아요. 차례나 총 141만 원이 이미 예. 지급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은 졸업을 했고 이후에 3년이 지나서 이 선생님한테 계속 또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를 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저는 일단 이 금전 요구가 적절한지 먼저 봐야 되겠고 예. 실제로 선생님이 50만 원씩 총 400만 원 이체를 했거든요. 예. 이 400만 원이 실제 정말로 이 학생의 치료비에 쓰였는지도 판단해야 된다고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다른 곳에 썼거나 학생 치료비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명확하게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뒤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어쨌든 경기교육청이 조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 이영순 교사한테 악성 민원을 한 또 다른 학부모가 2명 더 있었다 이런 그런 설명이 있죠? 네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학부모 외에도 예.
두 이제 유형이 또 있었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아이가 가정학습 또 코로나 증상으로 해서 등교를 중지한다던가 질병 조퇴를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장기 결석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출석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거의 3월에서부터 12월 그 2021년 그 기간 동안 거의 400여 건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문자 폭탄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네, 심지어 이 학부모의 경우에는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에도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사망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좀 집요하게 했을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학교에 수차례 전화나 학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교사가 학생의 어떤 인권 문제로 난색을 이제 표하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전화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좀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앞서 그 이영순 교사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을 때 어떡하냐 하니까 학교 측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도교육청이 이 초등학교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학교에서 별다른 대응을 안 했던 상황 또 어떤 식의 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사실상 은폐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대로 교육청에 당시에 보고하지 않았고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교육청도 문제죠. 경기교육청에서도 단순 추락사로 보고가 됐지만 이게 이면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자살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 좀 더 그 당시에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를 받은 교육청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죠. 이렇게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졸업 후에도 민원 제기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 몰랐다라는 얘기는 저는 더 그 변명을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 관리자가 사실상 교사 개인에게 모든 걸 떠넘긴 결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선생님의 자살 이면에 있었던 교사의 지나친 민원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한 은폐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사실 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제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도 뒤늦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건이란 말이죠. 교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엊그저께 서울시 교육청에서 1학교 1변호사 한다고 했고 학부모 민원 전화는 모두 녹음하겠다 그랬어요. 일단 현실성이 있는가? 1학교 1변호사, 변호사가 보시기에 현실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한 학교에 배정이 돼서 1대1로 매칭돼서 뭐 그 관련된 뭐 학교폭력위원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변호사들에게 지금은 단순히 어떤 공익활동과 봉사활동 수준에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예.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1학교에 변호사 한 명을 둔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일단 매칭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와 오히려 독립된 그런 기관의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의지가 현실에선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오히려 매칭이 되어 있는 변호사들에게 이런 상담을 받는 게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 전화 녹음 같은 부분은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민원 전화 같은 경우, 녹음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 3월에 이제 모든 학교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민원에 대한 녹음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작 지점은 물론 이제 악성 민원인과 관련된 뭐 학부모의 문제, 그다음에 문제 행동을 했던 아이들 이런 문제들로 불거졌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문제 있는 아이들의 행동 혹은 학부모의 대응 이렇게만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그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예. 되게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대책 중에 하나가 뭐 녹음이라던가 민원 상담 챗봇이라던가 사전 예약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이런 악성 민원이라던가 아니면 그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들이 마련하느냐 이건 상당 부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사들이 조금 더 대처하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학교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뭐 마련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